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벌써 내가 이 땅 위에서 숨을 쉰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군요. 사람들은 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긴 세월을 평온하게 그리고 복되게 살 수 있느냐고 말이지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노년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거운 하지만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머무는 집과 그 안에 깃든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더 깨끗하고 평안한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지요. 그것이 꼭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를 찾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정작 운명을 갉아먹는 낡은 과거는 그대로 짊어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인 50대, 60대에 접어들어서도 젊은 시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구차한 물건들에 집착하는 사람치고 말년이 평안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련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일로 나아가야 할 내 영혼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와 같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손에 쥐고 있던 몇 가지 물건들은 새 집의 맑은 기운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운을 처참하게 짓밟는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삿짐 상자 속에 낡고 해진 이미 생명력을 다한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옮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기억과 실패의 그림자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결과 운이 따르지 않는 집안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 어딘가에 죽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물건들이 자리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집은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오물을 담으면 그 음식은 먹을 수 없게 되듯이 아무리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그 안에 과거의 찌꺼기를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그 집은 금세 낡고 병든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여러분이 젊은 시절 고생하며 겪었던 결핍의 상징들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다는 주문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새 집으로 들인다면 당신의 삶에서 고통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존중하고 남은 생을 귀하게 대접하겠다는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를 지탱해 주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내 성장을 방해하는 그 불길한 물건들이 무엇인지, 왜 그것들이 당신의 운을 가로막고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열지 말고 마음을 열어 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그 첫 번째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낡은 집착부터 놓아야 합니다.
그게 순리이고 그것이 하늘이 말하는 복을 받는 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 집으로 결코 들여서는 안 될 그 첫 번째 물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가 빠진 그릇이나 고장난 채 방치된 물건들, 즉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물건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참 근검절약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밥그릇 하나가 귀하고 숟가락 하나가 아쉬웠던 그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그 시대를 몸소 겪어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절약과 집착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특히 50살을 넘긴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가 빠진 그릇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쓸만하다며 찬장 깊숙이 넣어두는 것은 내 인생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질이나 영성적인 이야기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물건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만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입을 대는 그릇이나 매 순간 마주하는 가구들에도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과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금이 가거나 이가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물건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기운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집안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끊임없이 결핍과 균열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가 빠진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행위는 매일 아침 내 운명에 금이 가기를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무의식은 나는 이런 상처, 난 물건이나 써야 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어떤 복이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까? 또한 고장난 시계나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 작동하지 않는 가전제품들을 나중에 고쳐 써야지 하며 창고나 베란다에 쌓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계가 멈췄다는 것은 시간이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멈춰버린 기운은 집안의 운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새집이라는 맑은 물에 썩은 물 한 바가지가 섞이면 결국 그 전체가 오염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새 마음으로 시작하려 해도 집안 곳곳에 박힌 이 죽은 기운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너는 과거에 머물러야 해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자수성가한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을 모은 재산으로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서도 신혼 때 쓰던 다리가 흔들리는 낡은 상과 이가 다 나간 옹기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추억이라며 가져갔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집에 들어간 이후로 가족들 사이에 자꾸만 날선 말들이 오가고 자녀들의 사업에 자꾸만 금이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분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애지중지 가져온 그 낡은 물건들이 사실은 가난했던 시절의 상처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아픔과 결핍을 정리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새 집에는 새 기운이 들어와야 합니다. 맑고 깨끗하며 온전한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의 건강운도 재물운도 비로소 살아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혹은 창고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까워서 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낡고 병든 물건들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하늘이 주는 새로운 복이 담길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작지만 아주 무서운 삶의 진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더 깊은 곳의 물건, 바로 인간관계의 찌꺼기가 남은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집이라는 깨끗한 도화지에 결코 그려 넣어서는 안 될 불길한 그림은 바로 절연한 사람이나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남긴 물건, 즉 악연의 흔적들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만날 때는 천년만년 갈 것 같아도 헤어질 때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사람과 관계는 끊었으면서도 그가 준 비싼 선물이나 함께 쓰던 물건은 아깝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새 집까지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물건은 단순히 물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물건을 주고받을 당시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의 파동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가 준 시계, 이혼한 전 배우자와 함께 쓰던 친구, 혹은 나를 괴롭혔던 옛 상사에게서 받은 기념품들, 이런 것들을 집안에 두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현재의 거실 한복판에 전시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그 물건을 무심코 지나칠지 몰라도 여러분의 무의식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과거의 분노, 슬픔, 억울함을 다시금 끄집어냅니다. 새 집에서 새로운 기운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 해도 거실에 놓인 그 물건 하나가 뿜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안 전체의 공기를 차갑게 식혀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50살이 넘은 나이에는 마음의 평온이 곧 건강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의 흔적을 곁에 두고 사십니까? 그것은 마치 아물어가는 상처를 손톱으로 자꾸만 긁어 덧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정에 약해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쏟는 것이지 이미 죽어버린 인연의 시체에 쏟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노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사셨지만 이상하게도 노년에 들어 우울감이 깊어지고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셨지요. 그분의 서재를 가보니 예전에 크게 다투고 절교했던 동료가 선물한 값비싼 수석들이 가득했습니다. 볼 때마다 그 옛날의 억울함이 떠오르지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신 겁니다. 제가 권유하여 그 돌들을 모두 처분하고 난 뒤에야 그분은 비로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물건을 비우니 그제야 마음의 공간이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탈피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기회입니다. 나를 비하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가치를 깎아내렸던 인연들이 남긴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비싼 보석이든 명품 가방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보다 귀한 보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불러오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후자라고 느껴진다면 미련 없이 내다 버리십시오. 물건을 버릴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함께 실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빈자리에 나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참된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오롯이 나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타인이 남긴 부정적인 흔적에 내 소중한 공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50세 이후에 운을 지키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욕심을 부추기는 그 허망한 흔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집의 문턱을 넘기 전에 반드시 골라내야 할 것은 바로 허영의 흔적과 실패의 기록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젊은 시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 샀던 해진 명품들이나 이미 끝난 사업의 서류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담긴 빚바랜 수첩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50살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지점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회한이 남고 앞을 보면 두려움이 엄습하곤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이나 혹은 처절했던 고생의 기억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특히 이사할 때 보면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나고 다 낡아서 입지도 못할 고가의 옷들이나 가방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때 얼마를 주고 산 건데 혹은 내가 잘 나갈 때 입던 건데 하는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추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권위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은 쓰임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법인데 쓰지도 못할 물건을 새 집에 쌓아두는 것은 내 인생이 이제는 과거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낡은 명품 가방이 거실 구석에 먼지를 쓰고 앉아있는 모습은 새 집에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억누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저 물건처럼 낡아버렸구나 하는 자괴감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갉아먹는 도끼입니다. 또한 과거에 실패했던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된 서류 혹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차용증 같은 것들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은 다시금 분노와 후회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은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주범입니다. 새 집은 희망을 꿈꾸는 곳이어야지 과거의 패배를 복귀하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진짜 부자나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결코 후회의 전시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머리로는 기억하되 물건으로는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간을 비워두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자리를 만듭니다. 반면 운이 막힌 사람들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과거의 흔적을 쌓아둡니다. 그러니 새로운 행운이 들어오려다가도 앉을 자리가 없어 다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삶은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느끼는 삶이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버리지 못한 그 낡은 허영의 껍데기들을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그것들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새 집의 깨끗한 벽과 바닥은 여러분의 새로운 꿈을 채우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것을 과거의 잔해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물건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은 사실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물건으로 그 빈틈을 메우려 하지 말고 정갈하고 비워진 공간에서 오는 평온함을 즐겨보십시오. 낡은 허영을 버려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품격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집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대길따지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해야 할 안식과 평안한 노년의 삶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계시는지요? 하마터면
놓칠 뻔한 소중한 진실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비움을 통해 도달해야 할 진정한 안식과 50세 이후의 복된 삶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더군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물건들, 즉 이가 빠진 그릇, 악연의 흔적, 그리고 허영의 잔재들을 새 집에서 치워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짐을 덜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려 애쓰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에 접어들면 그 짐들이 다 무엇인가 싶어집니다. 오히려 가벼운 차림이어야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의 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그 공간에는 공기가 잘 흐르고, 공기가 잘 흐르면 사람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삶이 고달플 때 물건을 사 모으거나 과거의 화려함에 매달려 스스로를 증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낡은 명품 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갈하게 정돈된 집안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웃을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부터 둘러보십시오.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물건들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한 것을 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상처 입은 물건을 치워야 내 마음의 상처도 아물기 시작합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수리하는 삶이 아니라 정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 나를 진정으로 미소 짓게 하는 것들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별과 만남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빈손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의 작은 공간만큼은 천국처럼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냉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한도인의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이제 새 집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던 낡고 불길한 과거의 물건들을 과감히 내보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따스한 햇살과 맑은 바람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정갈해진 집에서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잔,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비로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더더기를 다 떼어내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빛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부디 비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맑은 샘물처럼 깨끗해져서 남은 생애 동안 끊이지 않는 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